이 세대적인 특성이 뭐냐면 소극적이에요. 자기를 되게 좀 자조적으로 비하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내가 늙어가지고 네, 내가 그러니까, 니 나이에 뭐 아우 됐어 이런 것들. MZ세대는 내가 MZ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X세대는 내가 X세대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월간설은 강혁진입니다. 8월의 마지막 대책 토크 시간입니다. 그동안 대책 토크가 이제 카카오 음에서만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하고 있고요. 좀 끊기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너그럽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모두가 MZ세대를 좀 주목하는 시대인데요. 오늘 나오신 분은 다른 세대를 주목해야 한다고 좀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바로 X세대인데요. X세대를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포티 X세대가 돌아온다의 저자 이선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선미라고 하고요. 본업은 직장인이고요. 그래서 오늘 연차를 내고 나왔고 패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년 조금 넘었고 지금은 이커머스 사업부에서 이제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일을 하고 계시면서 책을 쓴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네. 어떻게 X세대에 대한 책을 쓰시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40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40대들은 좀 어떻게 사나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잖아요. 보다 보니까 제가 40대를 좀 불안해하고 좀 두려워했던 이유가 늙음이 시작되는 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30대의 막바지에 이제 퇴사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도 뭔가 40대가 되면 새로운 시도를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고 뭘 했다가 망해도 30대에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도 있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40대들도 좀 관찰을 해보고 막 이러니까 좀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다들 젊게 사시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40대 이상을 좀 중년이라고 딱 이렇게 규정을 지어놓고 바라보는 좀 고정관념도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올해 40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월간설은 할 때마다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가 40대가 소외받고 있다. 40대에 대한 건 없냐. 그래서 일단 제가 역량이 안 됩니다. 30대 먼저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의 30대가 예전의 30대와 다른 것처럼 지금 40대들도 굉장히 예전의 40대와 다르다. 그 관점에서 많이들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MZ세대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또 하나가 X세대의 정의가 좀 궁금해요. 어떤 사람들이 X세대고 누구를 X세대라고 하는 건가? 이 책에서는 이제 1970년대생으로 일단 정의를 하기는 했어요. X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지수 X잖아요. 네. 그게 좀 그러니까 뜻도 좀 되게 모호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얘네가 뭐 하는 애들인지 잘 모르겠다. 약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기성세대들이 봤을 때 이제 얘네가 뭐 이렇게 좀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게 그때 보면 1992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를 했거든요. 그때 보면 되게 파격적이기는 그쵸. 했잖아요. 그때 어른들이 보기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기성세대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X세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 90년대를 20대를 보내셨던 네, 그쵸. 그런 분들을 우리가 X세대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MZ세대보다도 우리가 X세대를 주목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특징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우리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세대가 X세대거든요.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그런 에너지들이 이제 선배들은 뭐 일을 하거나 아니면 민주주의를 뭐 이루거나 뭐 약간 이러는 거에 그 에너지를 썼다고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에너지가 다 자기 내면으로 향하는 그래서 90년대 우리나라가 이제 대중문화의 르네상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좀 문화가 폭발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그때 다 나왔어요. 가요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서태지가 나오면서 그 전에는 왜 가요를 성인 가요라고 했잖아요. 이미자 씨 느낌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10대를 중심으로 한 음악 시장이 형성이 된 것도 이제 90년대부터 뭐 TV 드라마 같은 것도 보시면 가족 드라마? 가족 그러니까, 중심적인. 가족 드라마 이런데 이제 좀 그때부터 막 왜 질투 너무 있는데
질투 막 이런 거 나오면서 젊은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드라마들의 시작도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처음으로 그런 라이프 스타일들을 시작을 한 게 지금 40대인 X세대. 그래서 지금 이제 뭐 MZ세대가 보기에는 40대나 X세대라고 하면 되게 꼰대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라이프 스타일과 그 삶에 대한 가치관이 좀 그때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 밑으로. 그런 측면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기에 왜 MZ세대보다 X세대가 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가에 대한 건 좀 아직도 궁금증이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좀 마케팅을 하거나 뭐 이런 입장에서는 일단 이 사람들이 그 베이비붐의 좀 마지막 세대라서 인구가 한 8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일단 인구가 되게 많고 이 사람들이 이제 좀 40대가 접어들면서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구매력이 높아서 좀 기업한테는 이제 좀 마케팅적으로 좀 중요한 나이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좀 지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뭘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느냐도 결정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감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로 좀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케팅 관점에서 기업들이 바라봐야 되는 요소인 것 같은데 소비가 가장 많은 세대인 X세대만의 돈을 쓰는 특징이 좀 별도로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40대 뭐 중년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좀 가족 부양을 하는데 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 산 거 뭐 할부금 내고 뭐 자녀 학자금 내고 부모도 부양하고 저축도 하고 막 그런 좀 경향이 강했다 보니까 좀 수동적인 소비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이 사람들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없다 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좀 X세대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좀 그런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중년이 돼가지고도 나를 위해서 쓰는 적극적인 소비자라는 게 다른데 자기 취향에 맞게 좀 돈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덕후 1세대라고 해야 되나? 취미에 쓰는 돈들이 되게 많아요. 네. 한 달 살기도 사실 40대 엄마들이 이제 애기 너무 크기 전에 제주도 가가지고 한 달씩 살고 맞아요. 이랬던 게 사실 시작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좀 어린 친구들이 이제 해외에서 발리에서 한 달 살기 뭐 이제 이런 걸로 좀 이렇게 퍼져 나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소비를 하더라도 그게 나의 행복과도 연결지어져서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요즘은 사실 오래된 아파트 들어가더라도 리모델링 싹 다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것 같고 옛날에는 가족을 위해서 아끼자라는 개념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가족과 함께 좀 즐기자 쪽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캠핑 가고 뭐 주말에 여행 다니고 이게 좀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같이 즐기고 40대들의 소비가 이런 걸로 바뀌는 게 가치 소비로 변화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치 소비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니고 자기가 주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의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변화가 이제 좀 어디서 생겼나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40대가 이제 싱글이 많아졌잖아요. 돈도 좀 있는데 싱글이고 혼자 살면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랑 아무래도 돈을 쓰는 기준이 이제 진짜 많이 다르죠. 완전 다르죠. 완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소비를 완전 하는데 그 싱글들이 그 세대의 약간 트렌드 세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소비 성향들이 이제 40대 전체로 좀 퍼져 나가면서 전반적인 소비 성향을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게 보면 사실은 코로나라는 외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특성들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술 먹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했던 돈을 이제는 나와 가족에게 쓸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겨난 거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코로나가 만약에 끝나더라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X세대에 대한 이해들이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우리가 소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제 소비를 이렇게 하는 특성이 있다면 기업이 X세대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때 어떻게 마케팅을 하면 좋을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거는 지금은 이제 MZ세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X세대는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거시적으로 트렌드나 이런 걸 보면 사실 그렇게 막 구분 지어진 트렌드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그라데이션 같이 이렇게 세대 간의 경계가 흐릿한 느낌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20대와 50대는 확연히 다르지만 네. 30대와 40대는 중첩되는 게 있고 네. 뭐 37과 43살은
또 겹쳐. 그쵸, 겹치죠. 그런 거죠. 예, 예. 그래서 왜 그러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 중년이 된 X세대인 사람들이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은 건 좀 받아들이면서 메가 트렌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MZ세대는 이제 또, 저 꼰대들이 하니까 이제 이거 한물 같다 이제 이러면서 좀 새로운 걸 막 찾아 나서고 다시, 예, 원래 이제 좀 그런 경향이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최전선에서 트렌드를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좀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자기들만의 무슨 고유한 문화나 고유한 제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뭘 좋아하나 이렇게 좀 유심히 보고 있다가, 저게 나한테 맞겠다 싶으면 이제 얼른 거기 좀 이렇게 동참을 해서 좀 이렇게 메가 트렌드로 좀 만들어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오히려 좀 X세대를 대상으로 무슨 마케팅을 하겠다 그러면 조금 더 힘들게 가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이 뭘 팔 때 중년을 위한 거다라고 어필을 하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 자기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안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이거 좀 못 받아들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도 계속 이제 그 연령에 집착을 하면 그 늪에 점점 더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여성복 같은 데들 이제 뭐 이렇게 미시 컨셉 쇼핑몰 같은 데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고객 데이터 까보면 50대가 제일 많아요. 미시 정도 얘기를 해줘야 이제 50대가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션만 봐도 이게 패션의 취향으로 나뉘는 거지 이제 나이에 따라서 뭘 맞아요. 입어야 된다. 이제 좀 이런 거는 좀 되게 많이 없어지기는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향이 거의 모든 분야에 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뭐 중년을 위한 거다라고 어필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MZ를 겨냥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긴 한데 사실 세대를 타겟팅을 하는 것보다 좀 더 중요한 거는 개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취향이 굉장히 이렇게 약간 좀 버티컬하게 나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좀 갖게 되는 특징들이 있긴 하잖아요. 이제 모바일 서비스 같은 걸 할 때 그래도 좀 글씨가 크면 더 편하게 뭐 아니면 이제 그 의류 같은 거 보면 나이 든 여성분들이 옷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게 엄마랑 딸이랑 같은 브랜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엄마는 딸이 입는 브랜드도 자기가 입고 싶은데 그 브랜드에서 내 사이즈가 안 나와. 예, 이런 관점이고 딸이 없고 그냥 아들만 있으신 분들은 사실 좀 그런 게 접점이 좀 없다 보니까 내가 입고 싶은 디자인이 없어.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MZ세대와 X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걸 하는 게 네네. X세대를 사로잡는 방법이고 네네. 그런 구조를 네. 잘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좀 넓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또 우리 책 영포티 X세대가 돌아온다 책을 보시면 자세히 담겨 있으니까 많이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도 이제 슬슬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책을 좀 이런 분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거 좀 있을까요? 우선 제일 많이 봤으면 좋겠는 분들이 사실 그 당사자들. 제가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지나치게 강조를 하는 게 이 세대가 좀 이뤄놓은 것도 많고 그렇기는 한데 좀 세대적인 특성이 뭐냐면 좀 소극적이에요. 자기를 되게 좀 자조적으로 비하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내가 늙어가지고 네, 내가 그러니까, 네 나이에 뭐 됐어 이런 것들. MZ세대는 내가 MZ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X세대는 내가 X세대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사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내가 내리는 결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도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40대가 조금 넘어갔는데도 아직도 어른이라는 느낌이 안 드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좀 자기 긍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사회적 문화적인 배경들을 일목요연하게 딱 이해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X세대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X세대 전반을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또 그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또는 지금 X세대이신 분들이 보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거의 이렇게 1시간 내내 이렇게 좀 달려왔는데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